코스피랑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얘기를 한 거죠. 뭐 어떤 걸 얘기를 했냐. 2022년도에 같은 하락을 반복했는데도 미국은 나스닥 지금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17,140포인트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성장률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플러스 뭡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제도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소수의 대주주가 모든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계열사를 계속 분할해서 성장시키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왜? 이 회사에 보면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갖고 있었을 때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안정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년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내년에도 유망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풀어보자면 넷플릭스도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나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유독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영화 시장보다 넷플릭스로 제작자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진입니다.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수익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K 한류를 좋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극장 가보신 분 있나요? 표 하나당 얼마입니까?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좋은 좌석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자, 두 명이서 갔을 때 얼마입니까, 여러분? 6만원이죠. 그죠? 그리고 보통 지금 나오는 영화들의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어가는 텐트폴이라고 하죠. 100억 이상의 텐트폴 영화들이 나옵니까, 지속적으로? 안 나옵니다. 왜? 그만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배급사 말고도 제작사의 투자가 원활합니까? 안 원활합니까? 안 원활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2020년도, 2021년도는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어떤 게 천만 영화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만 하면 천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쌍천만 영화도 있었고 지금처럼 뭐 범죄도시는 3천만 영화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0만 넘어가면은 많이 본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영화 재밌다? 오케이. 영화가 재밌으면 돈 주고라도 볼게라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영화관을 찾지 않습니다. 왜? 저거 얼마 안 있으면 OTT로 나올 건데. 옛날에는 대체 가능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OTT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 나 저 영화 TV에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2년 뒤, 3년 뒤에 추석이나 설날까지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딱 떨어지면 IPTV 해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0원에서 14,000원에 OTT를 결제하고 보는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영화관에서 보겠습니까? 아니죠. 왜? 옛날에는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소유? 이 영화를 내가 봤다라는 소유가 가능했죠. VOD의 시장이 크지가 않았고 지금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VOD라는 걸 사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 영화는 여기서만 볼 수가 있어 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영화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 그게 생깁니까? 아니죠. 여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뭘로 돈을 법니까, 여러분? 내 투자 대비 지구에서 얼마나 이 영화를 보는가 그걸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따지는 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국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는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0억에서 많게는 얼마입니까? 3,0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때 뭘 봤습니까, 여러분? 300억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 주 동안 1위를 해버리네. 자, 3,000억을 투자해서 탑랭킹 10위 안에 들었는데 만약에 5위를 달성을 했어요. 5위 달성하는 것보다 300억 투자해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얘 10분의 1 가격으로 전 세계 K 한류라는 이유로 엄청난 경제성을 가져다 주거든요. 시청 시간 1위를 달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이런 대형 영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왜? 얘 같은 영화, 이런 좋은 영화를 300억에서 만약에 이거를 10개를 투자한 다음에
3랭크 10에 만약에 이 영화들이 적어도 5개, 6개가 있어. 이게 더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게? 가성비. K-한류 콘텐츠의 가성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넷플릭스가 좋은 건 뭐냐? 투자를 할 때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니네 뭐 돈을 가져가는 이게 없어요. 야, 우리가 100% 이거 투자를 해줄게. 100% 투자할 테니까 이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좋든 어떻든 다 우리가 가져간다. 얘네는 투자자입니다. 넷플릭스는 100%를 다 넣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100% 가져가요. 그럼 이 중에 몇 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몇 개는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넷플릭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어떤 거 있습니까? 내가 100% 투자해서 100% 가져갈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제작사나 배급사, 투자처, 제작사 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근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네한테 투자할게.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IP는 우리가 다 가져간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게 뭐예요? 오케이. 대신에 영화 감독이 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돈을 마음대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300억이면은 그동안에 제작사 막 10개 이상 완화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원큐로 300억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가 안 나왔다.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좋은 경험했네. 우리가 좋은 거 했다. 넷플릭스도 같은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사 눈치 안 봐도 좋고 넷플릭스에서는 우리 거 IP 가져가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망했다고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탑랭크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원래 넷플릭스는 K 컨텐츠가 되기 전에 미국에 기본적으로 3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었는데 10분의 가격으로 가성비가 나와버리니까 오케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모두 어디로 봅니까? 넷플릭스의 투자 그런 걸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VIG,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이 세 개는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은 수급 단타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2%, 3% 혹은 5%의 대주주가 좌지우지하는 게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 대주주 있으면 대주주가 엄청나게 뭐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사회라는 거는 기관, 일반, 그리고 기업 투자자 그리고 모든 게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사회를 무서워해야 하는 회사가 돼야 되는데 총수를 무서워해야 되는 회사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이 많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고 우리나라 매우 사랑하지만 주식시장만큼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포트폴리오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내년에 저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소액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한 번에 투자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나 미국 주식 모르잖아요. 내가 잘 때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 모르잖아요. 미국 주식이 내가 자는 시간에 열리니까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것만 가는 거예요. 애플이 여러분 갑자기 애플이 망하겠습니까? 아니 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는 내 애플이 갑자기 저 아이폰 이제 그만 낼게. 우리 아이폰 15로 재미 많이 봤으니까 아이폰 이제 안 낼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국 그 애플이? 아니죠. 더 높은 더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계속 만들 거란 말이에요. 1위가 가진 1위라고 해서 이제 우리 1위 했으니까 그만하겠다 이게 아니라 1위를 더 초격차를 벌이겠죠. 그래서 저는 애플이 계속 성장해야 삼성도 성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만큼 금리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한국 금리 차이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큰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서민 경제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미국이랑 이제 갭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한 어떠한 다시 돌아온 리턴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이고 그런 과도한 투자, 안 투자에 대해서 PF 대출 받았던 태형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했는데요. 이 시작입니다. 태형건설은 우리나라 14위 이내에 있는 건설사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했다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금리적으로 끝이 왔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아마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냥
계속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끌고 가겠죠. 대출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어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을 낳으면 1.4% 이자로 뭘 해주니까 대출해 줍니다. 이런 조건부 매칭 대출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그동안 받았던 힘듦과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걸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단순히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개념으로 갔다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대부분의 경제적 고통을 물려주기 싫은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은 기만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내년에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이런 걸 얼마나 조금 이어나갈 수 있는지,